근데 용산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응은 전혀 내놓고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살필 수 있는 거는 그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정말 황당한 얘기를 했죠. 엉뚱한 소리를. 선물 구입을 위해 북한 자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서울의 소리가 어디서 공작금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그 멘트가 나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명수 기자 돈으로 산 거고요. 사비로. 서울의 소리도 아니잖아요. 서울의 소리도 아니고 이명수 네. 기자 사비로. 이명수 기자 개인 카드 해갖고 이명수 기자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오는 돈. 야 그게 다 서울의 소리 봉급이잖아.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그게 제가 MBC에서 봉급 받았다고 해서 봉급 받아서 제 개인 옷을 구매했다라고 그래서 그거 MBC 돈으로 산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예, 그건 내 돈으로 산 거지. 제 돈으로 산 거지. 그래서 그건 이명수 기자 그 명확합니다. 그거는 명확하고요. 영수증 다 있고요. 카드 번호 영수증에 다 적혀 있고요. 그 산 일시 가격 다 나와 있고요. 그럼 이명수 기자의 그 돈은 뭐냐? 그것까지도 그 다 확인이 되는데요. 이명수 기자가 작년 1월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7시간 녹취록 보도를 한 이후 MBC 보도는 제가 말아먹었지만 네. 이명수 기자가 그렇게 김건희 여사와 7시간 그러니까 수십 차례에 걸쳐서 6개월 동안 수십 차례 통화하면서 7시간 한 45분이었나 통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폭로를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이명수 기자에 대해서는 박수를 쳤거든요. MBC 보도는 망가졌지만 야 저렇게 취재하는 기자도 있구나. 그리고 저걸 저렇게 용감하게 폭로하는 기자도 있구나. 야 기성매체 기자들보단 차라리 네가 더 기자 같고 더 낫다. 야, 이렇게 평가하는 국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명수 기자가 후원을 꽤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후원은 그냥 단순히 뭐 1, 200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좀 목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후원을 그걸 받아서 알고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돈을 이명수 기자가 허투루 안 쓰고 네. 취재비로 썼어요. 많은 부분. 서울의 소리가 영세하잖아요. 아시지만 예. 서울의 소리가 뭐 이렇게 돈이 많고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이명수 기자가 250만 원 받다가 300만 원 받다가 최근에 400만 원까지 올랐다고 그랬나? 아니,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세한 곳이에요. 네, 영세한... 예, 그렇게 뭐 취재비가 넉넉하고 뭐 이렇게 이명수 기자가 뭐 이렇게 월급 많이 받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받은 돈 그때 이제 그 7시간 녹취록 보도 후에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슈퍼챗이나 혹은 개인 후원이나 이런 걸로 후원 받은 돈을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제 취재비로 썼는데 그 돈이에요. 그 명확하게 입증 다 되는 겁니다. 압수수색 해가세요. 그 다 입증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만약에 간첩이 슈퍼챗을 쌌거나 개인 계좌를 보냈으면 대통령실의 그 말이 성립이 하겠죠. 네.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이명수 기자가 알 턱은 없잖아요. 알 턱이 없죠. 그 누가 네. 보내는지 그 다수의 익명의 대중들이 그 후원해 주는 걸 뭐 누가 어떻게 보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저는 북한 자금, 공작금 이런 단어가 대통령실에서 튀어나왔다는 게 와 정말 너무 놀라워요. 아니 저는 예상했습니다. 네. 저는 예상했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최재형 목사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색깔론을 통할 거다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한 모양인데 보통 이제 대통령실은 최재형 목사는 무슨 친북 목사 막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요. 근데 좀 그래도 너무 아니 뭐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보고 하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이 정부는 그러니까 홍보 뭐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렇지만 홍보와 관련해서는 그냥 그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그러니까 뇌정지가 온 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홍보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기자의 제가 봤을 때 그 애드벌룬 띄운다고 하죠. 보통 정치권에서 그냥 한번 쓱 흘려보고 이제 여론의 추이 보고 이거 괜찮네 그러면 그거 이제 공식 입장으로 발표하고 아니네 그러면 이제 바로 걷어들이고 이것도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쓱 흘려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반응 안 좋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거 주장도 못 하고 그렇죠, 있죠. 예. 예. 그냥 그런 식의 그냥 한번 흘려보고 여론 추이 보고 그냥 걷어들이는. 근데 지금 뭐 창고도 그렇고, 무슨 뭐 창고에 뒀다. 공식 입장도 아니에요. 보면 누가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공식 입장으로 명확하게 자료를 해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쓱 한번 흘려보는. 예. 그럼 뭐 여야 합동으로 그 창고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그러니까는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라든지 뭐 이렇게라도 해명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창고가 있겠습니까, 선배? 네.
그 이거 취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한테도 어쨌든 연락을 하신 거죠. 접촉을 네네. 해명 반론을 네.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 예. 그 어느 정도로 접촉을 하신 건가요? 22일 날 우리 한국 시간으로 22일 오후 5시 반에 11월. 11월. 예. 네. 11월 22일 제가 26일인가 27일 날 첫 보도하죠. 네. 22일 날 오후 5시 반. 그게 영국 시간으로 하면 그때 영국에 계셨으니까 맞아요. 예. 오전 8시 반이 될 거예요, 아마. 음. 예, 일과를 시작하는. 예. 그때 김건희 여사한테 질문 5개. 음. 그리고 대통령실에 질문 6개. 음. 근데 그걸 나누지 않고 그러니까 질문 11개를 김건희 여사한테 똑같이 보냈어요. 질문지를 하나를 작성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묻는 질문 5개, 대통령실에 묻습니다. 그리고 아. 대통령실에 묻는 질문 6개 해서 이걸 똑같이 김건희 여사한테도 보내고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변인한테 똑같이 보냅니다. 같이 5시 반에 연달아서 김건희 여사한테 보내고 홍보수석한테 보내고 대변인한테 보내고 예. 22일 날 보낸 다음에 제가 핸드폰을 바꿔요. 혹시 뭐 압색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핸드폰을 바꿔요. 그래갖고 바뀐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이전 핸드폰을 안 쓰니까 네. 바뀐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보냅니다. 그게 토요일이거든요. 22일이 수요일이었고 3일 뒤인 21일이니까 25일 토요일에 제가 다시 한번 보냅니다. 김건희 여사 또 역시 홍보수석 대변인 카톡으로 보내고 카톡을 안 읽더라고요. 홍보수석하고 대변인은. 아, 그래서 홍보수석하고? 아. 예, 문자로도 보내고. 예. 근데 김건희 여사는 카톡을 보내니까 한 15분 후쯤에 카톡을 읽었어요. 22일 날 보내니까. 그리고 25일 날 보냈을 때도 카톡을 또 읽었고. 예, 예. 그러니까 22일 시점이면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명확히 인지를 하는 거죠. 영국에서 오전 8시 반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취재가 이루어지고 보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있었군요. 네, 거기에 제가 질문을 11개를 썼기 때문에 제가 취재한 내용을 다 써서 보냈어요. 뭐 첫 번째 뭐 최재형 목사를 만나서 샤넬과 디올백을 받았는데 이거를 받은 게 문제가 안 되냐? 김건희 여사한테 그렇게 묻고 대통령실에서는 뭐 받았는데 여사께서 받았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나눠서 보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기사를 쓸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죠. 대통령실에서. 네, 그리고 근데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은 아예 그러면은 한 번도 그럼 연락을 안 해봤어요? 저한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연락을 한 걸 말씀하시는 아니요. 제가 그쪽에서. 연락 없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는 그 카톡을 확인하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럼 싶은데. 뭐 알 수는 없는데 정상적이라면 얘기했겠죠. 보통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그걸 혼자 끙끙 앓지는 않겠죠. 권력자인데. 그러니까 그 언론 보도 대응을 이제 마련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예를 들어서 취재 기자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보통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제가 그러니까 봤을 보통은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이제 폭로성, 이제 고발성 기사죠. 이제 상대방이 아파할 만한 부분을 딱 기자가 찝어내서 그걸 폭로하면서 너희들 이런 일 했잖아. 이거 잘못이잖아라고 쓰는 기사잖아요. 이럴 때는 상대방도 궁금해요. 폭로나 고발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궁금해서 전화를 사이드로라도 해요. 기사 어떻게 쓰실 건가요? 이런 거 보통 궁금해서. 몇 번 보도할 건지 예, 뭐 어느 정도 수위로 나가는지 표현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기업 관련이다, 뭐 삼성이다, 현대다 그러면 삼성이나 현대라는 걸 밝히는지 보통 이런 협의 과정이 있어요. 기자랑. 그러니까 기자가 거기에 놀아난다는 게 아니라 기자도 이제 거기서 적절하게 또 필요한 정보를 줄 건 주고 감출 건 감추면서 반론해라. 니네 입장 뭐냐. 구슬리기도 하고 기자 입장에선 압박도 하고 하면서 이제 보도도 되고 저쪽에서 뭐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반론도 하고 하는데 이 정부는 그게 없어요. 이 정부는 그게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로서는 사실 비상이 걸렸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빼박 캔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찍혀버렸잖아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음성만 녹음된 것도 아니고 예? 편집이 가능한 음성만 녹음된 게 아니고 이게 얼굴이 비춰지는 걸로 몰카 촬영이 돼버렸잖아요. 거의 제가 봐서 비상이 걸렸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방금 말씀드린 자기네들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질문지에 써서 보냈어요. 동영상을 확보했다. 이 영상과 카톡을 확보했다. 이 영상과 카톡을 근거로 기사를 쓰려고 한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냐? 그럼 영상이 있어? 영상에 뭐가 찍힌 거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그걸 물어보게 돼 있어요. 입장은 안 밝히더라도
영상에 그러면 뭐 김건희 여사 얼굴이 나오는 겁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게 돼 있어요. 보통은 자기들도 궁금하거든. 예. 근데 예상되는 바가 있으나 모난놀이 정 맞는다고 그걸 나서서 뭐 했다가 불호령 떨어질 텐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저희 검찰이 이제 이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 1부는 김승호 부장검사 담당이고요. 그 장 기자님 보실 때 검찰이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대한민국 검찰이요? 오, 그렇게 무시하는군요. 아니 그 질문을 왜? 아니 김건희 그 주가 조작은 그렇죠. 뭐 증거가 없어서 수사를 안 하는 겁니까? 뭐 왜 안 하는 겁니까? 예. 뭐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걸 수사하면 저는 뭐 아예 기대가 없고요. 그쪽은. 기대가 없다. 예. 그래요. 아무튼 뭐 그 지난 2022년 1월 그리고 또 2023년 11월에 이제 중요한 사실 보도들을 했고 뭐 첫 번째 보도는 22년 보도는 좀 아쉬움이 많이 컸겠지만 또 23년 보도는 어쨌든 파장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들조차도 사실은 이거를 그 전에 보다는 더 기사들을 더 많이 쓰고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그 MBC로 나온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 뭐 제가 할 줄 아는 건 뭐 취재하고 기사 쓰는 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평생 그것만 하고 살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취재하고 기사 쓸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기자들이 많이 퇴직을 해서 나왔잖아요. KBS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나오면 보통 이제 유튜브를 하시죠. 그래갖고 이제 뭐 무슨 TV 만들어서 하는데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하긴 해야 될 텐데 저는 일단 평론 같은 건 안 할 생각이고요. 그렇죠. 사실 평론은 이미 저보다 더 뛰어난 평론가들이나 그렇죠. 정치 평론이나 뭐 경제 평론이든 사회 평론이든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걸 매일 제가 나와서 오늘 이슈 제가 취재하지도 않은 오늘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게 사실 오늘 아침 방송도 하나 펑크를 냈는데 그래서 저는 저가 취재한 거 관련된 내용인 줄 알고 나간다고 했다가 질문지를 보니까 제가 취재한 것과 상관없는 현안을 묻는 거더라고요. 그래갖고 현안은 제가 알지도 못하고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제가 취재한 거에 대해서만 그렇죠. 얘기할 수 있지 제가 어떤 지금 벌어지는 현안과 관련해서는 그걸 더 잘 아는 평론가나 전문가나 뭐 법률 관련이면 변호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만 이제 취재해서 기사를 쓰는데 디올백 보도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제가 처음 정보를 입수해서 보도하기까지 1년 2개월이 걸렸거든요. 참. 예. 그렇잖아요. 오래 물론 뭐 1년 2개월 동안 그것만 하지는 않고 뭐 MBC를 다니고 했으니까 다른 것들도 다 하고 하면서 이제 한 건데 이런 식의 기획 취재, 이런 식의 뭐 탐사 보도를 하면 너무 거창하고 아무튼 기획 취재나 고발 관련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것들이 쉽진 않습니다. 하나의 얘기되는 어떤 굉장히 센 단독이나 특종들을 이게 적어도 몇 달이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아무리 당겨봐야 두세 달. 제보자 만나서 보도하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돼도 두세 달입니다. 그럼요. 이 정도의 보도들은 근데 이제 제가 뭐 똑같이 오늘 뭐 외교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뭐 이런 취재를 할 생각은 없고요. 이제 이런 식의 기획 취재나 탐사 보도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좀 무거운 내용 있는 임팩트 있는 보도들을 좀 하고 싶은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제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나 그러면 디올백 보도했고 다음 보도까지 몇 달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그 몇 달 동안에 호구지책을 뭘로 마련할 것이냐. 제가 어느 소속이 아니라 프리랜서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은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앞으로 장인수 TV 유튜브 채널을 어쨌든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장인수 TV는 아니고 지금 가제로 저널리스트라고 유튜브 명은 이렇게 지금 하려고 저널리스트. 하고요. 근데 거기에 뭐 매일 업로드 되는 영상은 없을 거고요.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 취재된 거를 취재한 거를 업로드는 할 생각인데 그러면 제 유튜브에만 업로드 할 것이냐? 그러지 않고요. 저널리스트라는 하나의 유튜브 채널을 하나의 뭐 언론사나 유튜브 언론사로 키울 생각이 없고 저는 그냥 취재 기자 장인수 그냥 하나의 취재 기자로만 머물 생각이고 보도는 좀 같이 하자. 보도는 같이 하자. 이번에 오마이 TV도 같이 안 하셨나? 저희는 디올백 할 때 하셨나요?
안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네.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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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올백 가방은 그거는 저기 뭐냐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유튜브 같이 그렇죠. 공유하면서 같이 했죠. 방송을 같이 했죠.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오마이 TV가 받아준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사전에 물론 이제 공유는 해야겠죠. 이런 내용인데 내 취재를 믿어달라. 이렇게 뭐 구영식 선배 이렇게 그렇죠. 연락을 해서 예. 그렇죠. 뭐 이런 취재를 했습니다. 이번에 디올백이면 디올백 뭐 7시간 녹취록 했는데 이거 영상도 있고 카톡 기반으로 한 거여서 오버날 염려 없으니까 같이 하자. 공적 가치가 있는 거다. 나는 그냥 취재 기자 한 명의 취재 기자로서 머물 테니까 그러니까 좀 채널들을 섭외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채널들을. 왜냐하면 저 혼자 유튜브 만들어서 거기서 해봐야 그거 누가 보겠어요. 예, 이제 구독자 이제 시작도 안 한 건데. 예. 그래서 거기서 뭐 그 채널 키워서 뭐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고 일단은 최대한 저도 공적 가치가 있는 방식으로 좀 접근해보자. 예. 그래서 좀 힘 있는 유튜버들 이번에도 사실 같이 스트리밍을 하진 않았지만 후속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처음부터 발빠르게 해줬던 게 이제 스픽스의 노정면 선배, 노정면 기자. 그리고 또 뉴스버스의 이진동 선배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계속 같이 보도하고 같이 이거를 확산하는 데 힘을 굉장히 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혼자 했었으면 이렇게 안 됐습니다. 예. 그런 어떤 다른 대형 유튜버들, 뭐 스픽스, 뉴스버스, 그다음에 뭐 안진걸 TV, 김용민 TV, 뭐 시사타파 TV, 그러니까 가는 매체들이 같이 해줬거든요. 이번에도. 예. 근데 이제 서울의 소리 단독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서울의 소리 단독인데 오마이 TV가 들어오기는 어렵죠. 서울의 소리 단독인데 그러면 그렇죠, 뭐 오마이 TV가 서울의 소리에 무슨 지시를 받는 매체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내 단독 취재다 내 단독 보도라는 걸 내려놓고 그냥 취재 기자 장인수가 몇 달에 걸쳐서 이런 걸 취재했다. 나는 내 취재 내용에 대해서 자신 있다. 검증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라고 해서 한날 한시에 같이 동시 송출하는 방식을 한번 되게 꿈 같은 얘기인데 한번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우리가 이제 그 오프라인 취재에서도 몇몇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협동 취재를 해서 같은 시간에 사실은 이제 그 기사를 릴리스를 하는 보도하는 그런 방식을 아주 드물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지금처럼 유튜브 정도 되는 정도면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쉬워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는 기자는 비평이나 분석보다는 방금 우리 장인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건들을 취재해서 세상의 이면들을 드러내주고 세상에 진짜 세상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그럼 보여주는 그런 저널리즘이 더 필요하고 그런 기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주목을 하고 그리고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도 아마 장인수 기자님 많이 응원할 테니까요. 힘내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의 신분으로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것도 충격이지만요. 두 분이 나눈 대화에서 권력의 사유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자격이 없는 분이 국민에게 위임받는 권력을 윤석열 대통령과 공유하면서 그것을 사적 이익 추구에 쓰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기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